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팔투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주식시장의 비밀을 하나 또 공개하겠습니다. 연봉률 50% 이렇게 번다고? 50%, 50%. 자, 소형주. 이거는 사실 뭐 딱히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소형주가 좋다는 거를 영상을 제가 100개 이상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 10분위 뷰만 가볍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7대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7대 필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요. 컨터스에 넘어가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팩터들이 있죠. 그죠? 저는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 PTP는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기업들을 제거하고, 그럼 남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기업들을 시가총액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여기 1분위가 소형주죠. 하위 10%, 그리고 10분위가 상위 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위는 그 하위 10%는 빼고 그 다음 10%, 그 다음 1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딱 보면은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의 경우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여기에는 수수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봐도 딱 이게 생각이 들죠. 도대체 개인 투자자는 대형주 투자를 왜 하는 것일까? 기관 투자자들은 오케이, 돈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를 한다고 쳐요. 그들은 그건 그들의 얘기고, 우린 돈이 없잖아. 기본적으로 우린 다 1000억 미만이잖아요. 그죠? 1000억 미만인데 도대체 대형주를 왜 하는 것일까? 제가 사실 요즘 뭐 금융 관련해서 뭐 규제, 법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규제와 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왜 도대체 개인 투자자 대형주 거래 금지법 이런 거를 안 만드냐 이겁니다. 이거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왜 개인이 대형주를 거래하냐 이거예요. 쓸 데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은 소형주만 사게 만드는 거, 대형주는 못 사게 하는 거. 너무 튀었나? 어쨌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지금 성기누설이 아니잖아요. 소형주가 좋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이벤트는요, 수정 전 주가입니다. 수정 전 주가가 뭐냐 하면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6만 전자는 7만 전자는 이러고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는요, 삼성전자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게 주식을 분할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였죠.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 언젠가 5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지금 몇만 원짜리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정 전 주가라는 팩터가 사실 젠포트나 퀀트킹 이런 데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퀀터스로 넘어왔습니다. 그 팩터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팩터가 이제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서 종가 수정 전이죠. 수정 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팩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종가가 그날에 높은 기업을 사느냐 낮은 기업을 사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결론은요, 종가가 낮은 기업을 사는 것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10분위를 뽑아놨잖아요. 자, 이게 종가가 낮은 기업들이고 요게 종가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게 저가주고 이게 고가주잖아요. 자, 잠깐만, 그럼 뭔 말이야? 이 보면은 저가주의 수익이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5%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실 거예요. 자,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종가가 50원, 100원짜리 기업을 사면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기업 중에서 실제로 파산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가가 50원, 100원짜리 기업을 그냥 사는 거는 썩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7대 사회학 필터를 넣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종목이랑 적자 종목이랑 뭐 금융주랑 지주자산 이런 쓸데없는 기업을 빼고 이제 다시 종가로 서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가장 낮은 하위 10% 기업의 연봉리 수익이 38%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가가 가장 높은 고가주 같은 경우에는 연봉리 수익이 12%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전주,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기업을 사되 관리 종목이나 적자 종목 이런 거는 싹 빼고 좀 멀쩡한 기업 중에서 저가주를 산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심플한 게 주가가 낮으면은 이제 미래 수익이 높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주가가 낮은 기업이 퍼와 PBR가 낮고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주가가 뭐 30만 원, 50만 원 되는 기업이 대단히 저평가되는 것보다는 주가가 300원, 500원, 700원짜리가 더 저평가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도 500원짜리 기업이 5,000원으로 이제 10배 오르는 것이 50만 원짜리 기업이 500만 원 가는 것보다는 왠지 좀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500원짜리 기업이 2,000원, 3,000원 되는 사례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업들이 좀 올리기가 쉽다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죠. 수급 차원에서도. 아무도 안 알려준 주식시장의 비밀 제 2탄입니다. 그럼 소형주 동전
동전주는 어떨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가총액 하위 20%인 소형주 내에서 또 한 번 주가가 싼 동전주들을 사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소형 동전주,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도 가격이 낮은 동전주를 매수를 하니까 이 하위 10% 수익이 자그만치 연봉이 58%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좀 느껴야 되는 거는 이런 동전주들은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좀 더 높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그 500원짜리 기업은 슬리피지가 1, 2원만 있어도 그게 이제 거의 뭐 0.5%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 소형 동전주에 투자해가지고 연봉이 58%를 벌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58%못 벌면 어때? 38%만 벌어도 많이 번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형주 내에서 저가 주식을 사는 거, 이거 상당히 유력한 전략이다 이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위대하신 실스트레이더 79 선생님, 이분도 실제로 젠포트를 이렇게 동전 소형주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익절을 한 28% 걸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장중 익절이 의외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주를 사놓으면은 얘가 갑자기 장중에 상한가를 팍 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럼 이제 이분은 직장에서 집에 오셔가지고 딱 보면 또 두 개 익절이네, 아이고 또 돈 벌어냈대 헷 하면서 이제 또 그 두 개를 다른 동전주로 교체하시고 이런 거를 자주 했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대하신 덕터 퀀트님도 저한테 비슷한 전략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저가주,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 낮은 주식을 사는 그 이 전략, 이게 상당히 유력한 전략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대형주 내에서 저가주 사는 거, 이거는 잘 안 막힙니다. 대형 저가주는 보시다시피 연봉이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 대형 고가주의 연봉이 수익이 오히려 좀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대형주 내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분이든 10분이든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주가는 소형주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는 지표인데 대형주에서는 안 먹힌다라는 거를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주가라는 팩터가 엄청 강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 전략을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7대 필터, 그러니까 특히 관리 종목과 적자 종목을 걸러내고 나머지 기업 안에서 이게 주가 팩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주가만 낮고 주가가 50원짜리 100원짜리 기업은 실제로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컬렉션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시가총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형주가 있지, 주가 팩터 있지, 가치주 팩터 있지, 성장주 팩터 있지, 가속주 팩터가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이제 그 툴이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가지각색으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최근에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장 가치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리밸런싱 하는 날 들어가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그 여러 가지 팩터를 써가지고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들어내면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 굉장히 이제 유익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